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나요? 5분 만에 할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 9월 16일 뉴스런치 지금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편의점을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편의점 내부로 들어선 차량은 20분 동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물건들을 박살냈습니다. 3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공포탄 한 발이 발사된 후 특수 재물 손괴와 공용물건 손괴 혐의 등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편의점 점주와의 말다툼 후에 홧김에 저지른 일로 추정되고요. 안에 점주와 직원 2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6월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편의점이 만만합니까? 그러고 살지 맙시다 좀. 지난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서 포르쉐 한 대가 7중 추돌 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2명은 중상, 5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40대 남성 운전자 B씨는 2대의 차량과 추돌한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버스 등을 들이받고 결국 완전히 전복된 후에야 질주를 멈췄습니다. B씨는 중상을 입지 않아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이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추궁하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경찰은 애초부터 B씨의 마약 복용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도 무면허 운전도 아니었는데 1, 2차 추돌 후 차를 세우고 사고 처리를 하기는커녕 급정거를 한 흔적조차 남지 않은 게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B씨의 차 안에서 4-5개의 가방 안에 60여 개의 통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가 나와서 또 다른 범죄의 냄새가 솔솔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처음부터 완강히 부인하다가 경찰이 강제 수사에 의지를 밝히자 차 안에서 동승자가 건넨 대마초를 흡입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도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만 발견된 다수의 통장은 B씨의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 범죄의 혐의점은 없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21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3 학생들을 제외하고 등교를 제한한 지 26일 만의 일입니다. 다만 추석 연휴 특별 방역이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되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격 수업 역시 보완되었습니다. 먼저 학급에서는 실시간 조회, 종례를 운영하여 교사와 아이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출결과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주 1회 이상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고 콘텐츠 활용 수업 중에도 실시간 채팅 등을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예정입니다. 원격 수업이 일주일 내내 지속될 경우에는 교사가 전화나 SNS를 통해 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도 등교를 재개하는 이유는 맞벌이 등 취약계층의 아이들에 대한 돌봄 문제나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과 같이 경제, 사회적 격차에 따라 나타나는 학생 간 격차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사 운영의 차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논란 역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직을 맡은 당시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총 8개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어제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중으로 전당대회 때 공약으로 내세운 윤리감찰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의원의 처분 문제를 이와 연결지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리감찰단은 전문성을 갖춘 당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윤리심판원에게 징계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으로는 당직을 정지할 수는 있으나 당원권 정지와 같은 그 이상의 징계는 윤리심판원 등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윤 의원은 어제 새벽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들을 잠깐 올렸다가 삭제했는데요. 이는 검찰이 길원옥 할머니가 가진 중증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여성인권상으로 받은 상금 1억 원 중 정의원의 7,920만 원을 기부, 증여하게 했다며 준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입니다. 윤 의원은 영상에 덧붙여 할머니의 평화인권 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다라고 썼고 윤 의원실 관계자는 동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 할머니의 건강은 지난해에도 이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금성에도 생명체라고요?
영국 카디프대의 제인 그리브스 교수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진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에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금성의 표면 50-60km의 상공의 대기에서 인화수소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화수소는 포스핀이라고도 부르는 가스로 늪처럼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사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은 금방 분해되기 때문에 이를 계속 보충하는 공급원이 있는 게 확실하고 소행성 충돌 등 다른 생성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번 관측을 통해 나온 수소 화인의 양은 미생물이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금성의 혹독한 표면 환경과는 달리 인화수소가 발견된 50-60km 상공은 기압과 온도도 지구와 비슷해서 금성의 구름에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여태껏 인류는 생명체 탐사는 화성이나 토성의 위성인 유로파, 타이탄 등에 집중되어 왔지만 이번 발견을 계기로 금성도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뉴스런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빠르게 뉴스런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